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은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내 종목이 갑자기 움직여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유튜브에 있는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역시나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서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1부와 2부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은 계속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서 많은 분들 고민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 근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제 268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2620포인트가 무너지면은 조정이 좀 들어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제는 이게 실질적인 조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수가 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 3월 초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지수는 약간 버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려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았다라는 점들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지금은 실질적인 조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인 조정인가 외부적인 조정인가는 역시나 차트에서 2620을 무너뜨리는가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위쪽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방향을 위로 틀어보겠다라는 거고요.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잡히고 나니까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의 분위기가 이제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0.6%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460, 그리고 하락 종목은 390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 봤을 때 이제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기술주가 포진이 되어 있는 이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490대 1000 종목으로 빠지는 종목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종목은 좀 안 가요라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장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요즘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죠. PBR이 낮다라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는 PBR 낮은 관련주들, 그래서 밸류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저평가 관련주로 금융주가 좀 손에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홍콩 ELS죠. 그 사태를 약간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PBR이 낮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우려감들이 너무 과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는 선반영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악재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고금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니 결국은 예대 마진이 높지 않겠느냐, 대출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돈 버는 거 일도 아니겠는 걸 하고 생각하면서 수익성 기대가는 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그 수익성 기대는 사실은 물 건너가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고금리 시기까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수익성 기대가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BNK 금융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지금 분위기상 사람들의 투자 심리상 매수세가 조금 몰려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매수세가 몰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는 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리스크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기업대출들의 지금 상환이 조금 부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가 과연 장기 투자 관점에서 안전한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라기에 안전을 떠나서 지금의 주가는 좀 어떤가라고 하면요.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그게 조금은 어렵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에 들어갔고 신고가에 들어가면 많은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관심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쌓이고 쌓인 추가 매수 금액들과 쌓이고 쌓인 어떤 매수세들이 쏠려 들어가면서 시세를 좀 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기적인 움직임에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물리게 되면은 고점 라인 때 물려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가 생겼을 때 인하가 되기 직전 또는 인하가 되고 난 직후
또는 인하가 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금융주가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계속 포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하가 될 때 금융주가 멀쩡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거나 금융주가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번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웃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부 다 이번은 다를 거야 하면서 다 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오늘 뭐 금융지주도 뭐 금융 관련주들도 그렇지만은 KB금융도 뭐 77,700원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딱 고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세가 조금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단기적인 시세 노름에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금융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더 낼 것 같아요. 아마 짧으면은 한 1, 2주 정도, 길면은 한두 달 정도의 시세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들고 있다가 지금 매도 관점으로 분할 매도로 팔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매매가 능해서 남들이 고가 매매 하지 말라곤 하지만 나는 고가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정도의 기준과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느끼신다면은 남들에게 추천하지 말고 남들에게 당신들도 해도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가 매매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올라오고 있는 금융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뭐 AI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주들이 요즘 또 막 갑자기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남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자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 매매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소액 투자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약간의 재미거리 그리고 약간의 간식거리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서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고가 있는지도 저가 있는지도 판단 못하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혹여나 여러분들이 고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셨거나 또는 저점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내 종목이 고가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실 때도 전화 주시면 제가 그게 고가 영역인지 저가 영역인지를 정확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51 S 오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만 원에 7%. 8만 원에 7%. 네네. 네. 일단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S 오일도 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국제 유가가 올라간 게 또 저기 뭐 원유 시설이 또 뭐 폭격 맞았대 맞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 원유 재고도 이렇게 좀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어젠가 그제가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었어요.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기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좀 차질이 생기고 재고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름 관련주 다시 한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올라왔던 때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자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럴 것인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경기 불황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는 아마 시청자님도 체감하실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네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좀 아주 수월하다, 너무 여유롭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네. 소비자들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서민층들의 애절한 삶이 지금 잠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원유 관련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눈부신 발전을 갈 것인가라고 한다면 아마 불황기를 조금 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황이 온다는 것은 물건을 안 산다는 거고 많이 안 움직인다는 거고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차도 많이 안 타게 될 것이고 기름 수요가 당연히 국내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유 수요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로 딱 따져본다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든데 기름값 올라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준값 올라가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경제 상황에서는 네. 그닥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값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진짜 이제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 돼버리는데 경기가 네. 안 좋은데 기름값 올라가면 이건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이전에는 것도 네. 빠듯해 죽겠고 지금 과일 네. 가격도 올라가고 뭐 식비도 올라가고 해 죽겠는데 뭐 기름값까지 네.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을 그렇게 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S51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기름값 올라가서 기름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땡큐 아닌가 싶으면서도 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름값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두 가지를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네. 쪽에 손이 먼저 들렸는가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싸다 이가 싸니까 한번 사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수세가 막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이 네.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에 속지 말고 단기적인 상승에 조금 처리를 해놓고 기름 네. 관련주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가 안 좋아져봤자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시청자님의 8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매수가는요. 바닥도 네. 아니고 또 고점도 아니고 어정쩡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밑으로 네. 내려가면 얘가 6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했고 또는 과거를 한번 봤을 때 경제 위기가 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시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5만 원 정도가 딱 진짜로 거의 뭐 찐바닥이다 생각해 볼 만한 자리거든요. 네. 얘가 지금 과거에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5만 원 이하로 빠진 적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전에는 이제 성장성 때문에 밑에 있었지만 근데 어쨌든 네. 5만 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이왕이면 이거를 8만 원에 들고 있는 게 돈을 벌겠습니까? 5만 원에 들고 있는 게 돈을 벌겠습니까? 5만 원 들고 있는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벌겠죠. 5만 원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걸 조금 기다려보면서 재진입 가격을 노려보는 게 8만 원보단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이 단기 반등이 만약에 8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한 9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약한 수익이지만 약수익에서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되고요. 9만 원 자리, 8만 원 자리를 뚫지 못하면 다시 6만 5천 원까지 떨어지니까 우리가 들고 가야 될까요?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팔았다 다시 사야죠. 그런 게 맞는 거죠. 근데 팔았다가 다시 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 불황이 온다면 이 S51이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 막 5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6만 5천 됐다고 해서 덜컥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내가 살 만한 어떤 업종이 있는가, 지금 시대에 맞는 거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없으면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멀리 보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해야 되는 것은 올라올 때 8만 원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면은 9만 원까지 조금 욕심내고 넘어가지 네. 않으면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는 관점으로 보되 떨어지면 다른 종목이 우선인지 얘가 우선인지를 잘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사세요. 네. 그러면 네. 9만 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8만 똑같은 네. 이야기 또 하게 되죠. 그죠? 네. 네, 8만 원짜리가 넘어가나 안 가나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대한전선 대한전선 16,300원에 15%요. 16,300원에 15%요. 15%. 이 대한전선에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고통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싶네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 기업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과정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력 수요가 앞으로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네네. 사용량 자체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용량의 자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집에서 쓰는 에너지도 요즘에 좀 많잖아요. 전자제품이 옛날보다는 좀 더 많아졌고 그리고 고효율이라던가 고사양의 제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소모가 좀 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운송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뭐 초전도체들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가장 전도성이 좋고 저항값이 낮은 게 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한전선에 관련된 기업이라던가 이런 전선 회사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풍력 발전 단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발전 단지에서 만든 전기를 어떻게 갖고 올 겁니까? 바다에서 만든 거를. 결국 구리선으로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가 좀 더 많이 쓰일 거고 이런 케이블이라던가 해저 케이블도 많이 쓰일 거다 해서 사실 기대감이라던가 뭐 영업이익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고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있는데 문제는 중간에 이렇게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한때 뭐 때문이었냐? 뭐 구리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한때 구리 가격 막 올라가면서 전선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들이 수혜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단순한 일순간의 테마로 급등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가 돼버려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카드값을 나중에 이렇게 내가 월 한 200만 원씩 꾸준히 받으면 될 것을 한 2천만 원 땡겨 받아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2천만 땡겨받으니까 10개월 동안은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없는 거죠. 가불처럼 땡겨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10개월 동안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들어오는 돈은 없이 지금 2천만 원 딱 받은 거,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개월 네네. 동안은 내가 미리 가불을 해서 땡겨 썼으니까 10개월 동안에 돈 들어올 기대감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딱 그런 케이스예요. 주가가 너무 한 번에 빵 올라가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고 뭐고 간에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인자는 기대가 없네 하고 다시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약간 불운의 기업 같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좋은 상황이고 좋은 기업이고 괜찮은 기업인데 한때 너무 급등 나와가지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덥석 사버리고 조금 빠졌다고 덥석 사버리고 이런 형태들 때문에 지금까지 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저는 대한전선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뭐 액면 병합을 통해 가지고 1,600원대 매수를 하셨을 건데 아마 지금 액면 병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16,000원대가 돼 버렸고 지금 이제 그 당시로는 1,000원이고 지금은 10,000원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사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니까 거품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거품이 다 빠졌을 때 사야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네네. 주가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가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다 할까요? 안 좋다고 할까요? 안 좋다. 안 좋다고 할 거고 시청자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야 대한전선 진짜 좋은 기업이니까 사래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낼까요? 아니면 야 말도 마라 내가 그거 지금 내가 반토막 나가지고 죽겠다 그거 사지도 마라 이렇게 할까요? 절대 사지 당연히 마라. 후자겠죠. 절대 사지 마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서 상담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 때문에 주가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빠지게 됩니다. 들고 있는 사람도 손절하게 되고 그리고 현금 들고 있는 사람도 대한전선이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야 저번에 보니까 누구 상담한 거니까 16,000원 사가지고는 힘들다고 사지 마라고 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안 사주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빠진 겁니다. 이제 그 자연스럽게 빠진 자리가 제 생각에는 이 10,000원 정도다,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다 생각하고요. 이젠 이 9,000원 자리는 제 생각에는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손절하고 탈출하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털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털릴 만한 사람들은 좀 털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9,000원에 자리 잡으면은 저는 가능하시다면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비중이 이미 좀 많이 15%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자리를 잡는 게 이렇게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건 최소 3개월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추가 매수를 어차피 할 거면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매수가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떨어진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빠진다면 한 7,000원 정도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섣불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조금 급등 나왔다고 해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전화는 잘했는데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막 올라오니까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거나 지금 이 자리에 팔아낼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갑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여기서 10,000원대에서 한 3개월 이상 버티면은 전화 주시고 무너지면 7,500원이나 7,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전화 다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000원에 5%입니다. 12,000원에 5%. 네, 추가 매수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추가 매수의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 다른 분들하고 상담할 때는 뭐 더 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산 가격보다 윗자리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추가 매수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12,0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 주가는 14,000원이거든요. 여기서 네. 사게 되면은 같은 돈으로 주식수는 덜 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졌을 때 사면은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한다라는 것은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지 않아요. 뭐 물론 불타기라고 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 이렇게 오늘 좀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 최소 15,000원 넘어가야지 넘어갈 때쯤 됐을 때 이걸 더 갈 수 있으니까 불타기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더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간 공격적인 전략이 있긴 있는데요. 지금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났는데라고 사는 건요. 이겁니다. 내가 더 많이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거밖에 안 사가지고 돈 못 벌었네. 지금이라도 더 살까 하는 그 욕심이에요. 미련이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올라온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원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팔아야 수익이지 여기서 더 산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관점으로 보는 게 좋고요. 일단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시중은행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제주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좀 바꿔내는 거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역시나 금융주들이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PBR이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와주고 있고 아마 이 시세는 제가 오늘 시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짧으면 한 2주, 길면은 뭐 한두 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금융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시세 노름에 저는 매수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라라고 전략을 드렸죠.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 15,000원짜리에 넘어가지 않으면 다시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떨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5%라서 수익이 만족스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4,000원, 15,000원짜리 넘어가지 못하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17,000원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일단은 당장은 조금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지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들고 가자는 전략을 드리고요. 익절가라고 합니다. 이제 막 추가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13,500원 밀리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지금 담은 몇 푼이라도 좀 챙겨 놓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 실력이 있다면은 불타기 형식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질문하는 걸 보니 아마 추가 매수할 만한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해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3만 원에 10%인데 네. 더 올라갈란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지. 예. 추가 매수는요, 올라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매수가 대비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얘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최근에 뭐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을 보면 올라오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만 한 3,000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6,000원까지 올라온 흐름이잖아요. 내 매수가 대비해서는 물론 빠진 게 맞지만 얘는 지금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왔으니까 얘는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올라가면요.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요. 올라갑니다. 그럼 얘는 지금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더 안 올라 3만 원. 올라가면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차례가 뭘까요? 내려가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가는 게 어딘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은 언제부터 오는 겁니까? 언제부터 날이 더워질까요? 아세요, 그거를? 지금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언제부터 여름인 거죠?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부터 완전 여름이 딱 된다 이건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곧 여름이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옷을 지금 슬슬 꺼내려고 하고 겨울 옷들을 우리가 좀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딱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올라가면은 결국 어디선가 빠지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시청자님이 원하는 건 뭐 3만 원이겠지만 그건 시청자님 바람이고 얘가 지금 어디서 빠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언젠간 지금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언젠가 빠질 수 있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추가 매수를 물어보는 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지금 추가 매수 하겠다는 것은 겨울옷을 꺼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겨울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추위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후 변화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떤 변수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뭐 호재라든가 뉴스가 있다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빠질까 하면은 한 2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회사는 어찌됐든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도 지금은 플랜트라든지 뭐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다 같이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 괜찮은 분위기이긴 해요. 근데 이 건설 쪽이 사실은 이제 이자가 올라갔을 때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다른 건설사들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 건설 업황 자체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게 될 거고 투심이 아마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건설사 굉장히 많이 망했잖아요. 그죠? 예. 작년 올해 지금 건설사가 많이 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삼성 엔지니어링 그 아파트 짓고만 하는 그런 쪽만 하는 게 아니고 플랜트 한다라고 하지만은 같은 업종에 묶여 있으면 같이 이렇게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도 투심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막 감안하면서 막 투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조금 이렇게 매수한다는 느낌보다는 판다는 느낌, 그리고 관망하자는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걸 장기로 가져간다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8,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가능하시다면은 저기서 강한 힘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강한 힘이 나온다면 본전을 팔아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간다면 아직까지 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건설사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건설 업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안 좋은 이미지가 당장 생긴 건 아니라 가지고 만약에 22,000원까지 그냥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 저기서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이제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까요가 아니라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28,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신다고 생각하고 2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 때 다시 한번 전화 줘가지고 추가 매수할까요 말까요 그걸 고민 한번 해봐야죠.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저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매도를 조금 진행해놓고 다시 재접근하는 것이 좋고 재접근할 때는 꼭 이 종목을 다시 사야 되는가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도 저희가 온라인부터 해서 오프라인까지 굉장히 많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프라인 강연은 제가 이번 주에 부평으로 갑니다. 토요일은 부평으로 가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세부엘 워크라고 하는 공간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대동서적이라고 하는 건물로 오시면은 북스터디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산에 오시면은 저희가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지역을 가게 되면은 다른 내용으로 갑니다. 똑같은 강의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휠러 홀딩스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20% 정도 들고 가시고요. 45,000원대인데 휠러 홀딩스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 잘 벌고 있는데 딱히 이렇게 못 가고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으나 쇼핑 관련주들이 앞으로
뭐 유망한가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불황기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옷 안 산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저도 이제 뭐 돈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음을 위해서 좀 아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줄이게 되는 게 당연히 소비지 않을까 싶어요. 그 소비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서민들, 국민들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현저하게 보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지난 마지막 분기는 적자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들과 그리고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다가 얘가 지금 PBR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보다 낮은 기업들이 지금 PBR이 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얘도 지금 저평가 관련주에 엮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분기 뭐 적자 났다고 해갖고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서 분위기상 저평가다라고 해서 아마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승 때 저는 탈출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이걸 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나중에 또 내가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 밑에서 다시 모아갈 생각이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이 종목을 모아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때 지금은 아마 분위기상 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흐름은 지금 우상향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점을 살살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그대로 이어진다면 5만 원까지 일시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슈팅 때 그냥 잘 팔아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테라젠 이텍스를 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테라젠 이텍스를 지금 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비싸게 사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뭐 나쁜 기업인가 하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진단키트 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 때 올라온 기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 쪽으로 엮이고 유전체 검사라던가 코로나 이제 뭐 씨약이라던가 뭐 치료제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좀 부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얘가 정말 재밌는 것은 코로나 때 이후로 오히려 지금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라고 이런 걸 부르게 되죠.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렇게 출중한 기업인 거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걸 이제 해낸 기업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적자가 난 기업인데다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가? 야, 니 테라젠 이텍스 사면 내처럼 된대, 내 꼴 난대, 사지 마래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지 마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주가가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좋은 뉴스가 생기면서 급등이 나오면은 제가 사지 마라고 했는데 주가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이제 솟아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에서 밑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힘 모으고 나면 충분히 슈팅이 나오거나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거는 매수가가 5,000원이면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고 딱 적당한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중도 5%라서 사실 이 종목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자리, 지금 현재 자리가 딱 차트로 봤을 때 3,800원이 저점이잖아요. 아래쪽에 빨간 선. 여기가 저점 같아 보이는데 이 저점 자리가 지켜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여나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지금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가시면은 요건 올라올 때 힘은 있으니까 요즘 제약 바이오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얘는 또 의료 데이터 쪽으로도 엮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쪽으로 엮이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튀어갈 수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말고 3,800원짜리가 무너지면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라는 종목을 상담을 주셨고요. 78,000원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바닥을 찍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바닥 찍은 것 같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지금 바닥을 찍은 것 같나요? 우리가 바닥을 찍었나라는 걸 질문할 때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차트를 내가 보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입니까? 라고 하는데 바닥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그리고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살 때 우리가 이제 좀 그 거래가 발생이 된다면 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넥타이를 들고 있는데 넥타이 이거 내가 팔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당근마켓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고로 우리가 팔 건데 10,000원에 올렸더니 아무도 안 사요. 그럼 제가 한 3일 뒤에 할인해야 되겠죠. 끌어올리기를 통해서 할인해야 될 겁니다. 9,000원으로 할인을 했어요. 근데도 안 사요. 8,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안 사요. 6,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안 사요. 7,000원 떨어지니까 약간 누가 관심에는 좀 담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사요. 채팅도 없고 아무도 문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고 싶으면 6,000원까지 내놓고 5,000원까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000원쯤 되니까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한 3, 4명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넥타이 그 5,000원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 거기가 바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바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이 되었을 때 분위기 상할 수 있는 겁니까? 하면은 분위기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JYP한테도 마찬가지죠.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팔겠다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고 안 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사야지 바닥입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그거 죄가 어찌 합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는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보고하라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닥쯤 왔을 때는 5,000원쯤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채팅이 3명이 왔다 하더라도 안 산다고 하더라도 안 사니까 내가 5,000원에 좀 머물러 봐야 되겠다 해서 다음 끌어올리게 할 때는 4,000원을 낮추는 게 아니라 5,000원에 한 번 더 한번 끌어올려 보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내려가다 보니까 가격이 거기서 안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거기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내려가다 보니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거죠. 그래놓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놓고 무서우니까 바닥이 어딜까요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데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안 잡아야 되는 종목을 잡으셔가지고 괜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닥이 어딘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정말 바닥이 어딘지를 알고 싶으시다면은 오늘부터 방송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주식하는 사람들 다 잡고 물어보거나 증권사에 가가지고 JYP한테 언제 살 겁니까? 얼마쯤 되면 살 겁니까? 물어보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6만 원 산다 하면 6만 원이 바닥이 되는 거고 5만 원에 산다 하면 5만 원이 바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JYP 들고 있는 사람들 주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언제까지 팔 겁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우리는 이게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걸 잡으셨으니까 손을 다치고 있는 거고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언제 멎을까요? 물어보고 이게 칼이 언제까지 날 다치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 6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이건 이제 좀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고 보통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가 빠지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빠졌네, 싸네라고 생각해볼 만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 6만 원쯤 정도 떨어졌을 때 여기가 60% 정도 떨어진 자리니까 저기서 이제 바닥을 잡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거기가 바닥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괜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은 손절할 의견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그냥 고생은 좀 하실 거다. 그리고 대신에 고생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바닥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매수가를 잘 낮추고 다음 상승 타이밍을 좀 노려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다치진 않을 것 같아요. 뒤에 여기서 어디가 됐든 간에 찍고 나면은 한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올라올 가능성은 분명 있다. 대신에 다 내려가기 전까지는 손 놔라. 이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덜덜 떨지 마시고 그냥 다 떨어질 때까지 냅두세요. 지금은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마이크로는 29,000원에 20. 하나 마이크론을 2만 9,000원에 20%예요. 20%요. 전화가 잘 안 들리긴 하네요. 일단 하나 마이크로는 이렇게 고점에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하죠.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신이 있다면 신한테 물어보시고 주변에 점집이 있다면 점집가 물어보는 게 나아요. 이거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점 라인대에서의 주가가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는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마이크론과 같이 이렇게 고점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파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 갈 것 같아서 팔아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수익 좀 난다고 해도 시청자님 인생이 뭐 극적으로 변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수익 나는 게 나중에 독이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팔아라 했는데 다음 날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 욕을 해요. 아마 하나 마이크론 상담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마이크론 팔아라더니 올라갔다 이러면서 욕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기미가 다음 날 보였을 때 저는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이 없으니까 저는 화목 나오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데 어제 전화한 사람한테 내가 이거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올라가는 흐름과 내려가는 흐름이요.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안 갈 것 같은데 싶다가도 오늘 오후쯤 되면 올라갈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내일 아침에는 갈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내일 저녁엔 또 오후엔 또 안 갈 것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변화무쌍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내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매매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전문가 욕먹이는 상담이에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는 종목을 갖다가 남들한테 계속 이렇게 남 탓하려고 그냥 상담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결국 고점 자리는 자기가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자기가 실력자일 때 이런 고점 라인 때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건데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매매하시게 되면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제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엔비디아를 선두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를 선두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두주자인가, 유망한 기업인가, 유망한 국가인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이 유망한 국가고 AMD라든가 엔비디아가 지금 유망한 국가의 유망한 기업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반도체가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도 엔비디아와 협력을 해서 GPU에 들어가는 어떤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 자력 기술이라든가 자기 국가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 거를 엄청나게 많이 밀어줄 것인가라고 하면은 사실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더 성장을 하고 더 갈 수 있는 상태인가 하면은 아닙니다.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슈팅이 나온다거나 신고가를 뚫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와 이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안 사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안 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차트가 말을 해줄 거고요. 차트가 말을 해줄 때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찰나기 때문에 3만 원짜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시면서 거래량과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전저점을 깨기 시작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대응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은 여기 23,000원짜리가 손절자리가 될 텐데 저는 그거보다 좀 짧게 잡고 26,000원짜리가 밀린다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신고가 뚫을 때 다시 사시거나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강조해드립니다만은 제발 이런 신고가 매매 그리고 고가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은 대응도 잘 못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도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실 거고 수익 나도 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매매하시게 되면은 못 팔아요. 거기다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니까 아까 팔았으면 얼마 벌었는데 생각 때문에 결국 본전이라든가 손실 날 때까지 그냥 꾸준히 물리게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경험해보셨잖아요. 2차전지 작년에 8월 달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던 분들이 왜 또 이제는 또 반도체 또 혈안이 되어가지고 고점에 지금 사고 계시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좀 당하지 마시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그냥 안분지족이라고 하죠. 만족하면 삽시다. 내 분수에 맞게끔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은 고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거나 전문가가 아니면은 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백화점 63,600원은 42%인데요. 네.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언제쯤 올라갈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일단 현대백화점도 제가 상담을 저번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소비 관련주라서 강하게 올라가긴 힘들다.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강하게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찬가지로 강하게는 못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왜 강하게 못 가느냐라고 하면은 현대백화점도 사실은 소비 관련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돈을 쓰는 관련주인데 이 돈 쓰는 게 과연 사람들이 지금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폭발적으로 쓰긴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룡이라고 하죠. 숨어 있는 용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약간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더라도 한 번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서 한 8만 원대나 7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게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소비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현대 백화점, 그러니까 백화점 소비는 좀 달라요. 백화점 소비는 누가 주축이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일반적인 서민들일까요? VIP들일까요? 고소득자들일까요? VIP겠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할인 행사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백화점을 갑니까?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에요. 않을까요? 그럼 고소득자들은 경기 불황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들에게? 딱히 그런 게 있겠죠? 영향을 많이 주진 않을 거예요. 일반 서민들보단,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소비의 주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은 사실은 이제 고소득자들, VIP들이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화점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비싸다는 생각을 바로 딱 하잖아요. 그죠? 아울렛 생각하면 싸다 생각이 바로 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가서 옷 살 때는 좋은 날이라든가 그래도 이건 기분 좀 내야지라고 했을 때 사치 좀 부리러 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사는 옷을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사 입는 사람들은 진짜 돈이 좀 많거나 여유가 좀 있거나 벌이가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좀 둔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얘들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을 것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 회사가 이렇게 우아양하면서 내려왔지만 성장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뭐 더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올라갈 가능성 또는 자리 잡을 가능성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리 잡을 때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얘는 제가 봤을 때 바닥이 아마 한 4만 한 5천 원대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중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아마 시가만 조금 이제 들이신다면은 본전 이상 7만 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예상이 맞을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 예상이 무조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갖고 덜컥 더 사버리게 되면 이거는 비중만 많아질 뿐이지 아무런 해답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면 충분하다. 매수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이 만약 8만 원까지만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수익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7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되는가, 그리고 그 전에 4만 5천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가 안 잡는가를 체크 한번 해보자,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YM텍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17,461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10%라고 하셨네요. 일단 YM텍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고요. 이외에서도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구나 싶죠.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그런 전기차 부품을 이렇게 만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 하면은 작년 8월 때 전기차들 막 올라갈 때 얘가 같이 올라간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의 냄새라던가 이런 역할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저점을 깬 상태에서 또 저점을 깨면은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는 전 좋은 선택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여기서 자리를 버티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2만 원대 이상까지 회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빠진 다음에 뒤에 상승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등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사이, 5천 원 사이 요 밴드 안에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 매수 안 해도 탈출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올라가면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박스권으로 1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 갇혀 있다가 13,000원짜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10,000원이 됐든 9,000원이 됐든 그 다음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가와 현재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멀어졌을 때 우리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밑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한 10,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16,000원짜리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내려갔을 때 추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약간 가격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올라갔을 때 팔아가지고 내려갔을 때 산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박스권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16,000원짜리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약간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저기서 힘이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없죠. 그래서 최소 거래량이 한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좀 나와주면 좋은데요. 그게 나오면 아마 본전 이상 2만 원까지 갈 거니까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런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파동일 뿐이니까 그 파동은 다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짜리쯤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부에 지금 상담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0분 정도 쉬고 다시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들 계속해서 이어가 드릴 거니까요. 전화도 계속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미리 주셨던 분들은 대기하시면 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